네, 그 요약집 21쪽이요. 21쪽에 이제 그 지번하겠습니다. 지번에서는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파트거든요. 자, 우리 오전에 공부한 거 보십시오.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그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동네별로 부여한다. 동의리별로. 그 다음에,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번을 표기할 때는 123의 4번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본번하고 부번 사이에 있는 기호를 자, 우리가 의라고 읽어준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면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준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디부터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 자, 이런 표현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지번의 변경. 자, 우리가 뭐 첫 시간에 계속 늘상 확인했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세 개라고 했죠. 자, 1번 지번 변경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공부를 반출할 때, 세 번째 축척을 변경할 때. 됐죠? 요 세 개요. 자, 시도지사의 승인 서류입니다. 결번이 생기면은 결번대장을 만들어 둔다. 결번대장이라는 장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인데,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요. 자, 이거 안 적을 겁니다.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적을게요. 적을게. 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 그럴 때는 그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501, 502, 503, 501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전환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확인합니다. 이거 조문을 보시면은요. 자,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자, 지금 이제 그림 연상하시면서 자, 최종 지번이 토지에 인접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자, 그림 연상되시죠? 자, 이럴 때는 자, 예외적으로 그 동네, 그 지번 부여 지역, 그 동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501, 502, 503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조문 읽기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지역. 자, 여기서 어느 한 필지를 분할합니다. 그러면은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자,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거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보, 이 괄호 안에 괄호 채워넣기 형의 그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 자,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자,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자, 예외. 자, 100번지 필지에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되었다면은 종전 지번을 이 주거용 건축물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필지에 우선해서 부여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100번지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조문 읽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병 지역에서 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보십시오. 100의 3, 101, 103, 104의 2번지. 자, 네 필지가 합병되었을 때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 최선순위 지번 101번지가 합병 후 지번이 된다. 요 표현. 그 다음에 세 필지가 합병이 되면은 원칙은 합병 후 지번이 100번지가 된다는 거. 그런데 소유자가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하였던 필지의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문제 풀 때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는 전제가 없을 때와 있을 때와 구분해서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 자, 요게 문제 푸는 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마지막이죠. 도시개발사 업적인데 종전 지번 중에서 이제 본번만 골라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부번이 붙은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본번만 골라와야 되는데 얘들은 왜 안 골라옵니까? 본번인데 이 100번지는 이 도시개발사업선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못 골라옵니다. 그렇죠? 100번지, 104번지, 105번지 애들이 그렇습니다. 걸쳐 있으니까 못 골라오죠. 그리고 자, 이 106번지는요. 도시개발사업선 안에 있는 종전 지번하고 밖에 있는 그 본번이 같을 때 이것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빼고 자, 본번만 골라서 적격성 있는 본번만 골라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모자랄 때는 어떡합니까? 이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모자랄 때는 블록 단위로 쪼개서
본번을 부여하고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1의 1, 1의 2, 2의 1, 2의 2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당해 지번 부여적, 이 동네 당해 지번 부여적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501, 502, 503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라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나 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조문이 좀 복잡하지만은 이거 조문 읽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하셔야 되고, 자, 또 하나 요 제목을 보시면은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공부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축지행 지역에도 똑같이 준용한다. 요것도 중요한 문제 그 테마입니다. 요것도요. 그래서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 축지행 지역도 도시개발 사업 지역 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똑같이 준용한다. 자, 요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저 24페이지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요, 그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번을 미리 부여받을 수 있죠. 그때 뭘 들고 합니까? 사업계획도요. 자, 요걸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어도요, 지번을 미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그 지번 관련 테마였고,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험일까지 이 지번과 관련해서 추가할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이런저런 이제 기본서나 여타 이제 참고서를 통해서 단지식이니 등등등 여러 가지 이 관련 이론들이 있는데 그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번에 관련된 모든 내용입니다. 자,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번 자,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이 표시가 들어가고 이 표시는 의라고 읽어준다. 자, 3번 자, 축척 변경 지역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는 이건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전환 지역,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전환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이니까 이 3번 틀린 거잖아요. 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을 지우고 자, 이 자리에다가 자, 신규 등록 지역이라고 바꿔야죠. 또는 등록 전환 지역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자, 3번 질문 잘못했죠. 자, 4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동네 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그 동네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최종 지번이 토지에 인접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중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동네 최종 본번 500번지 다음 순번부터 501, 502, 503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에 행정구역 개편적이니까 축지행지역이네요. 축지행지역. 축지행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 즉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5번도 완벽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3번이 정답이다.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요즘 자, 지번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어느 정도 범위로 출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10번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1번에 자,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자, 1번은 요약하면 뭡니까? 1번은 요약하면은 자, 보십시오. 1번 요약하면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생략. 자, 3번. 이 분할의 경우인데 자, 이거 똑바로 잘 설명하는지 좀 보십시오. 자, 복습 좀 해볼게요. 여기 100번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0의 1번지가 있고 자, 100의 6번지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세 필지 중에서 어느 한 필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다.
자,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요. 본번에 해보십시오.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자, 이 표현. 자, 읽어볼게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괜찮은데 자,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부여한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지문을 변형한 잘못된 지문인데 저걸 해석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할게요.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여기까지는 얘도 맞습니다.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요. 해보십시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근처에도 안 가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자 4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우선은 우리 등록 전환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자 등록 전환이 좀 어색하다 하면은요 이 등록 전환을 뭘로 바꿔도 됩니까? 신규 등록으로 그 바꿔서 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지번이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동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501, 502, 503 이렇게 할 수 있다. 정확하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지문입니다. 5번도 맞을 것 같은데요. 자, 합병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12번에 그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자,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갑니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는 거죠. 여기 북쪽,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동쪽인데 북서쪽에서 시작하잖아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지번을 1, 2, 3, 4, 5, 6, 7, 8, 9 하면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지번은 이렇게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1번 정답 틀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까? 맞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동리별로 부여하는 거 맞죠. 자, 나머지는 생략입니다. 자, 13번. 자,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은 또 뭡니까? 임이 아니고 뭡니까? 산자를 붙여야죠. 산자를 붙여야죠. 임자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동네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그게 아니고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야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야 됩니다. X 1번 X 2번 X. 자, 3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최종 순위 그만 읽어야죠. 최종 순위가 뭡니까? 자, 다시 할까요? 자, 100의 1번지 그 다음에 103번지 104번지 그 다음에 108의 9번지. 자, 네 필지가 합병됩니다. 네 필지가 합병되면은요 부번이 붙은 지번은 버려야 되고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 최종 순위 104번지가 합병의 지번입니까? 최선순위죠. 최선순위 103번지. 얘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전환 신규 등록으로 바꿔도 되죠. 자, 신규 등록 지역의 경우에는 그 동네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완벽하네요. 정답. 그 다음에 5번에 5번. 자, 결번이 발생하면은 어떤 장부를 만드나요? 지번대장이 뭡니까? 지번대장이 아니고요. 결번대장입니다. 결번대장. 자, 틀렸죠. 정답은 4번. 자, 전체적인 구성 보셨죠? 그 다음에 14번에 자, 틀리는 것은 자, 1번 요약해 보십시오. 자, 칠판 지우는 동안에 요약해 보십시오.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시도지사의 승인. 2번.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 그림이 연상되어야 됩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종 지번이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축지행 지역이죠. 자, 축지행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 지문 왜 틀립니까? 우선은 그 지번은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소관청이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부터가 거슬리는 겁니다. 우리 그 요약집 21페이지에 그 맨 꼭대기요. 동그라미 1번, 까만 동그라미 1번. 지번은 소관청이 부여한다고 글자도 빨갛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부여한다. 이게 거슬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개편 전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이거 바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 행정구역 개편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지적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그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이 3번 지문 틀린 지문 투성입니다. 그래서 정답.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거 우리 첫 시간에 연습한 건데 이거. 요거 보십시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500분의 1 축척 지역. 600분의 1 축척 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 이 지역은 한 필지 면적을 등록할 때 123.4제곱미터 이와 같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정밀하게 등록을 하잖아요. 이 토지의 최소 면적 단위는 얼마입니까? 0.1이죠. 0.1. 그러니까 0.1 미만일 때는요. 0.1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0.04, 0.05, 0.06 이런 애들은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 그러니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지역, 그런 지역은요. 최소 면적 단위가 1이잖아요. 1이니까 1 미만일 때는 0.3, 0.4, 0.5일 때는 1로 등록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생략 됐죠. 자, 5번은요. 자, 제가 페이지만 적을게요. 경계인데 뭐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경계는 5번 지문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자, 40쪽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절투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옳은 거 찾으랍니다. 옳은 거. 자, 26회 때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뭡니까? 이건 우리 과목에 있지도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시도지사의 승인이죠. 그 시도지사라고 해야 되고요. 한 번만 더 적을까요? 자, 시도지사의 승인이 요구되는 거 3개가 있다. 첫 번째, 지번을 변경할 때, 우리 동네 지번 변경할 때 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반출할 때도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자, 해보십시오. 뭡니까? 축척 변경, 뭔진 모르겠는데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축척 변경 우리가 이따가 우리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3, 40분 정도 수업을 충분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번 틀렸죠. 시도지사의 승인. 그 다음에 2번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는 또 뭡니까? 앞에. 정말 자질구레하네요. 정말.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지번은 본번, 부번으로 구성하고, 얘 또 나왔네요. 북동에서 남소가 아니고요. 자, 해보십시오. 북서에서 자, 남동으로 부여한다. 이래야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이거 왜 틀립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문 읽기를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분할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자, 100의 5번지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100의 2번지 필지를 분할했다. 자,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죠.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니까 이 지문은 벌써 틀린 겁니다. 벌써 틀린 거죠. 자,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부여한다. 4번 X. 자, 5번에 결번대장. 결번이 생기면은 자, 결번대장을 만든다. 문제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6번에 자, 우리 법령상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요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지역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지역. 축지행 지역이요. 축지행 지역. 그래서 축지행 지역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3번. 17번. 괄호에 들어갈 내용. 이거 자 읽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지역은요. 그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인데도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뭘 들고 갑니까? 사업계획도요. 사업계획도. 그래서 이 괄호 안에는 사업계획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실만 하죠? 자, 넘기죠. 자, 18번에 자, 틀리는 것은 했는데 자, 1번, 2번, 3번 생략. 자, 4번에 자, 지번은 국토부 장관이 시, 군, 구별로 부여한다. 지번은 국토부 장관이 거슬리잖아요. 자,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요. 자,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또는 동리별로 부여한다. 그래야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되셨죠? 18번의 정답은 4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공간정보법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완벽한 구성입니다. 지번과 관련해서 요 정도 지금 몇 문제를 풀었냐면요. 18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 유형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요 18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반복하면은요. 지번은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니까요. 자, 18번까지 했고, 자, 지목이요.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요거를 거의 1시간 꽉 채워서 수업을 했는데 이거 5분도 안 걸립니다. 자, 보십시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전. 이용한다. 자, 제가 여기를 가리고 자,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전. 물을 이용한다. 답.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뭡니까?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유지요. 유지.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토지 중에서 있죠. 식물이 재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생을 하는 땅은 뭡니까? 자생을 하는 땅은 연못, 유지죠. 그런데 논밭은요. 농부들이 재배를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이 전답에는 재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 자, 유지, 연못은요. 연못은 자생을 하는 겁니다. 시골에 그 연못 가를 가보면 연도요. 그냥 심지 않아도 그냥 자생을 하는 겁니다. 자, 유지는 자생, 전답은 재배. 이해되시죠? 자, 국어. 자, 이제 이거 해볼게요. 자, 국어는 뭡니까? 국어는 개념이 두 개였죠. 자, 이제 수로인데, 자, 국어가 되려면은 인공적인 수로여야 되겠죠? 그러나 주요한 것은 자연적 수로인데도 국어가 되는 게 있다. 규모가 작을 때요. 그러면 그냥 자연적 수로는 뭡니까? 하천. 그냥 자연적 수로는 하천. 자연적 수로인데 규모가 작으면은 국어. 그 다음에 광천지라는 지목은요. 용출이 들어가야죠. 용출. 용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럼 광천지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요. 그 지문은 X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은 육상에 있어야 되고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물수자가 가득하면 수도용지고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장용지지 저 염전이 아니다. 자, 과수원과 목장용지는 이런 거 봤죠? 여기 그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해줘야죠. 그런데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목장용지 안에 있는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자 임야. 임야는요 요런 숲도 임야고 그러나 요 벌판도 임야다. 벌판도 임야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암자 모습도 임야라고 했죠. 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등 이 나무가 없는 벌판의 기념도 요 임야다. 이 설악산 임야에 가면은 저런 게 보인다. 저 암자 모습이 보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암기 코드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 건축물이 있어야 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구적 건축물, 뭐 주거사무실, 점포, 박물관, 영구적 건축물이 있어야 대가 되는 건데 영구적 건축물이 없어도 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영구적 건축물이 없어도 대가 되는 경우가 뭡니까? 국계법 규정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요거는 영구적 건축물이 없는데도요 중장비가 들어와서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택지 조성공사만 준공했는데도 이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리 지목을 대로 바꿔주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도만 들고 가면은 지번을 미리 부여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영구적 건축물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이 택지만 조성공사가 되어도 지목을 미리 바꿔주고 지번도 부여해주고 지목도 부여해주는 겁니다.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도요. 자 그런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적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장, 학교, 종교용지는 뭡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양입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공장용지 안에 있는 사원들의 기숙사 부지, 체육장 부지, 식당 부지, 병원 부지 등등 할 것 없이 다 공장용지가 되더라. 같은 논리입니다. 학교, 종교. 그 다음에 사당부지도 종교용지인 거 아시죠? 사당부지도 교회, 사찰, 향교뿐만 아니고 사당부지도 종교용지다.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여기서는요. 자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애들은 주차장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 자 부설주차장 하면 뭐였나요? 이 식당 앞마당이었잖아요. 그 식당 앞마당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장이다. 주차장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 똑같은 부설주차장이긴 한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건 뭐냐면은 어느 식당을 가니까요 식당 앞마당이 주차장이 아니고 자 우리 식당은 조기에 우리 식당 전용 주차장이 있다. 여기다가 주차하고 요 1분만 걸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얘는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그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지만은 식당 앞마당이요. 그런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요. 그러나 이제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것들은 공장이다. 정비 공장 안에 급유, 송유 시설이 있다고 해서 기름 문자가 가득하다고 해서 주유소가 되는 게 아니다. 보관한다, 저장한다, 창고용지. 자 도로에서는 자 보죠.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요. 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도로죠. 그런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단지 내 설치된 이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자, 이 어떤 그림 그렸는지 기억나시죠?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철도용지, 자, 그 다음에 공원,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체육공원, 미술공원, 공원이죠. 그 다음에 자, 묘지공원이요. 자, 묘지공원은 뭡니까?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묘지라고 했잖아요. 묘지. 그 다음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요거는 대로 해줘야죠. 그래서 묘지 공원 안에 있는 묘지 관리 사무소 부지 이건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납골시설 부지 있죠. 납골시설 부지도 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골시설 부지를 저 잡종지로 분류했었는데 자 법이 바뀌어서 자 그 묘지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용지요. 이제 눈썰매장도 체육용지로 봐줘야 되고 그러나 체육을 하더라도요. 그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한 골프 연습장, 실내 연습장 이런 애들은요. 그 체육도장, 흐르는 물을 위한 요트장 이런 애들은 뭡니까?
영속성이 없잖아요. 그 체육 시설로서 영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체육용지로 할 수가 없다. 비발디 파크요. 자,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비발디 파크 같은 거. 얘는 체육용지가 아니다. 자, 사적지에서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될 수 없다. 뭔지 아시죠? 탑골 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 10층 석탑 부지 공원으로 해줘야 된다. 불국사, 경주 불국사 경내에 있는 다보탑 부지, 석가탑 부지 그거 사적지 아니다. 종교용지로 해줘야 된다. 그 오래된 학교 안에 있는 사적지, 그거 사적지로 하지 않고 학교용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하십니다. 마지막 그 뭡니까? 잡종지요. 이제 돌을 캐고 자, 흙을 파내는 곳 잡종지. 그러나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가 될 수 없다. 이거 영속성의 원칙, 그러니까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산 임야거든요. 자, 임야인데 아주 좋은 돌들이 많습니다. 질이 좋은 돌들이 많아서 사업 시행자 A가 요 돌을 캐내는 곳으로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았다면은 이거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이 채석장 허가를 내줄 때 3개월만 돌을 캐고 3개월 후에는 다시 묘목을 심어서 원상 복구해라. 임야의 모습으로 다시 갖춰놔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버리죠. 그러면은 이 사업 시행자 A는요. 지목 변경을 하고 이 3개월 동안 돌을 캐지 않습니다. 그냥 돌을 캐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소관청 공무원한테 가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 신청하면은 어차피 너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또 지목 변경하러 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지목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지목이 영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소관청 공무원인 나는 그 지목 변경 신청을 수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말이 길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돌을 캔다, 흙을 파낸다, 잡종지.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한다, 잡종지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유시설이나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부지나 이거 주유소용지 아니죠. 잡종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테마가 더 있습니다. 요거 장차 1,000원. 공장용지 장.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 그 다음에 하천은 천이고 유원지는 원이죠. 장차 1,000원 4개는 두 번째 글자로 부호를 만들고 있다. 요것도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지문은 별거 아니라 그랬죠. 이 제목은 공부할 필요 없고요. 요 지문들 발췌해서 그 문제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제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네 가지 지문 중 어느 하나에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나의 필제는 하나의 지목만 표시한다.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을 쫓아간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더라도 지목 변경은 못한다. 아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 공사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지문은 문제에서 등장했을 때 그냥 가볍게 의심하지 말고요, 그냥 제껴서 읽는 이제 그런 지문이다. 자, 여기서 그 19번하고 20번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자, 요거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22번도 생략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요 정도는 푸셔야죠. 23번부터 풀게요, 제가. 23번부터. 공간정보법상 자, 지목과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리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부호. 그러면은 이 부호는요, 원칙적으로 맨 앞 글자로 이제 부호를 만드는 게 원칙인데, 목장용지는 목, 과소는 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두 번째 글자로 그 부호를 만드는 게 4개가 있었잖아요. 장차 1,000원, 요 4개요. 자, 요거는 무슨 지목이었습니까? 장차 1,000원이. 장은요? 장은 공장용지죠. 공장용지. 그 다음에 차는 주차장이고, 하천은요? 하천. 그 다음에 원은 유원지. 요 4개 빼고는요, 4개 빼고는 전부 다 앞글자로 만드는 겁니다. 부호를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자, 틀린 이제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공원은 공이다. 그 다음에 하천은 하다. 틀렸네요. 하천은 천이죠. 하천. 그 다음에 양호장은 어가 뭡니까? 어가 양이죠. 그래서 하천은 천이고 양호장은 양입니다. 어가 뭡니까? 어가.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요. 목이죠. 뭐.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 괜찮네요. 그래서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 요게 맞나요? 주차장. 기역과 리을. 그런데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두 개를 빼고 틀린 거 니은, 디귿, 미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죠? 정답이 안 보여서 잠깐 당황했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24번. 틀린 것은 자 1번 생략, 2번 생략. 왜 생략하는지 아시죠? 자 그냥 읽노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자 3번. 자 생략 4번. 자 4번은 자 어디가 틀렸나요? 틀린 건데. 자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자 이 4번 지문의 키워드 인공적인 수로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는요. 하천이 아니고 뭡니까? 국어죠. 국어. 자연적 수로는요. 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5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요. 영구적 건축물이 없더라도 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25번에 이건 이번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자, 그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키워드가 뭔가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개념이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연못, 자 호수.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못, 호수. 그 다음에 저수지, 뭐 댐부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목을 유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유지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뭐 식물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식물들은 재배가 됩니까? 아니면 자생이 되나요? 유지는 자생이죠. 전과 답은 재배고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유지요. 1번 유지요. 그 다음에 26번. 자, 옳은 거 찾으라고 하는데 자,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1번. 키워드.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유지. 그리고 연왕골, 미나리 뭐 그런 거요. 자생을 하는 거. 괜찮죠? 재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생은. 뭐 완벽하네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정답. 자, 2번부터 이제 틀린 것 같은데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 부지는 이거 염전으로 하면 안 되고요. 뭐로 해야 됩니까? 공장 용지로 해줘야죠. 3번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더 적어볼게요. 물류장, 야외 전시장 말고 부설 주차장. 노상주차장. 자, 요런 애들이요. 자, 물류장, 야외 전시장,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요런 애들은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그냥 부설주차장은 이제 주차장이 아닌데 우리 아까 연습했듯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했고 이 3번 질문 틀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자, 4번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뭐가 들어왔네요. 급유 송시설.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 주요 소용지가 아니고요. 뭡니까? 공장 용지죠.
공장용지. 4번 틀렸죠. 자, 5번에 학교, 공원, 종교용지. 우리 이제 공부하고 나면요, 요 앞부분 서두만 읽어도 이게 어떤 지문인지, 어떤 내용을 서술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학교,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는 사적지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맨 끝에가 틀리고 있잖아요. 사적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 구조 보십시오. 1번이 정답입니다. 27번. 우리 공간정보법은 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래야 됩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는요, 속도 있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속도 있게. 그래 이제 이 지문을 하나씩 화살표를 다 그려가면서 이거를 분석하고 분해하면은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는 속도 있게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를 속도 있게 푸는데 지문들이 벅차다. 그러면은 이론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멈추고 자, 이론 정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래서 이론 정리가 되면은 문제는요, 자세하게 해석할 게 없거든요. 지금 이론 정리가 잘 되신 분은 제가 오히려 여기다가 이거 뭐 자세하게 뭘 적고 분석하면은 오히려 더 지지부진해 보이고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쭉 문제를 속도 있게 푸는데 쟤 혼자 뭐해?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가 안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천천히 좀 풀지 왜 저래 저 혼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은요 다릅니다. 등기법은 문제 지문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절차법이 있지만은 앞서 우리 그 이론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법적인 요소가 저희 다분하기 때문에 이 등기법 관련 지문은요, 제가 하나하나 화살표로 이제 연장해 가지고요,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자세하게 틀린 이유, 이제 옳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요 공간정보법은 속도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속도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 생략입니다. 불친절하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생략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4번 생략. 제방은 제방입니다. 논점 없기 때문에 그 제방이라는 지목 공부할 때 그냥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다 하고 끝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5번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기한다. 공은 무슨 장으로 표기합니다. 장차천원. 자, 정답은 5번. 28번 옳은 것은, 순서대로 읽을까요? 자, 옳은 것은 1번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뭡니까 이거? 이 벌판 개념이죠. 자갈땅, 모래땅, 암자 모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건 뭡니까? 임야죠. 임야죠. 요 임야는 뭐였습니까? 수림지, 중림지 말고 모래 땅, 자갈 땅, 습지, 황무지 등등도 임야다 그랬잖아요. 잡종지 아니거든요. 임야입니다. 임야. 그 다음에 2번에 보관한다, 저장한다. 자, 보관한다, 저장한다. 어떤 지목이 떠오릅니까? 창고용지가 떠올라야죠. 2번 정답. 자, 3번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하고, 이 토지는 지목이 뭡니까? 과수원.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이건 대로해줘야죠. 대로해줘야죠. 그러니까 3번 질문 틀린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과수원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거 정리했잖아요. 이 과수류가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는 토지, 자, 과수원인데 이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으면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해줘야 된다. 그러나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요거는 과수원으로 해준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자,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의 그 키워드 찾아보십시오. 4번의 키워드 뭔가요? 인공적인 수로. 뭡니까? 유지가 아니고 뭡니까? 국어. 그 다음에 5번에 5번에요. 자, 용출. 자, 용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라고 줘야 됩니까? 용출. 광천지요.
광천지.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9번에 옳은 거 찾아라. 자, 이제 보십시오. 1번.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은 체육용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2번에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가 중요해요. 귤나무로 바꿔도 되고 사과, 배나무도 바꿔도 됩니다. 자, 호두가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과수리를 그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으로 한다. 뭐 어때서요? 자, 정답. 그 다음에 과수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그 다음에 자, 3번 뭡니까? 봉안시설 부지는요. 봉안시설 부지는 대가 아닙니다. 뭡니까? 묘지죠. 묘지. 적을까요? 묘지. 그 다음에 자, 4번에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그만 읽어야죠. 이 공장, 학교, 종교용지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은 다 그 주된 토지에 양입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자, 5번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 벌판 나왔네요. 벌판. 요 벌판은 밤낮 이렇게 잡종지로 출제를 합니다. 뭔데요? 임야. 암자 모습은 임야다 그랬잖아요. 됐죠? 예. 지금 지목 관련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암기 코드가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지목 관련 문제는 뭘 묻나요? 그 지목의 축직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지. 자질구레한 식물 이름을 암기 코드로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없잖아요. 자, 30번에 자, 옳은 걸 찾아라. 옳은 거. 자,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지목은 결정된 겁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천. 괜찮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한다는데 아무 문제 없죠.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은 광천지 설명하는데 그 똑바로 설명합니까? 용출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 광천지 설명할 때는요. 용출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틀리죠. 자, X. 그 다음에 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우리 통로 2개 공부했는데 이 통로는 도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통로를 도로로 할 수 있습니까?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그걸 도로로 해야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묘지 공원은 공원이다. 묘지 공원은 공원이다. 공원은 무슨? 공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묘지로 해야죠.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해보십시오. 5번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맞다 틀리다. 뭡니까? 틀리겠죠. 정답이 나왔는데. 자, 어디가 틀렸는데? 이게 자연적 수로인데요. 자, 자연적 수로인데 규모가 작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천이 아니고 구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십시오. 잘 나오잖아 이거. 수로. 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수로입니다. 자, 수로는 지목이 국어가 되거나 하천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로가 인공적인 수로면은 국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수로이면은 하천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연적 수로인데도 국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작을 때다. 맞죠? 그래서 이 규모를 이렇게 언급하면은 이거는 국어가 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거. 자, 1번에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자, 이 토지는 뭡니까? 이 토지는요. 목장용지죠.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 부지 요거는요. 요거는 대로해줘야죠. 왜냐면은 그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대로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두 개가 다 목장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X. 자, 2번에 자, 1번은 X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물건을 자, 보관한다. 저장한다. 뭡니까? 물건을 보관한다. 저장한다. 창고용지죠. 창고용지.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에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 부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공장이다. 뭐 맞네요. 공장용지 맞습니다. 정답. 그 다음에 3번에 4번에 자 4번은요. 자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그죠? 답. 농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농지. 농지라는 지목이 어딘데요? 전 처음 보네요 오늘. 그래서 이거 답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문제 없나요? 문제 없죠. 저 전이나 답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재배하는 곳인데 이 재배라는 표현도 적합하고 뭐 문제 없네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이제 보이죠?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는 뭔데요? 국어요. 국어.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다. 자 32번. 자 32번에 그 지목의 설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리는 것은 실외에 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해당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저 31페이지에 저 31페이지 맨 밑에 28번 잡종지가 나오잖아요. 그 잡종지 까만 동그라미 2번에 뭐 변전소, 송수신소,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 이거 다 암기할 거 아닙니다. 암기할 거 아니고요. 이 중에 지문이 지역적인 지문이 하나 그냥 들어왔을 뿐이죠. 1번 지문이 어색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잡종지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철도용지입니다. 이거는 대가 아니고요. 노량진 역사부지, 광명역 부지. 이거 철도용지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다. 맞죠? 4번에 자 보죠 이거. 그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에 그 양어장은요. 요 양어장은 육상에 있어야 됩니다. 육상, 해상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틀리는 지문은 2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3번. 자, 우리 법령상 자, 지목의 구분으로 틀리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자, 1번, 2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사람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이 토지.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몇 조에 따른 봉안시설과 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 여기까지는 자, 밑줄 쳐보죠. 여기까지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지목이 묘지죠. 묘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죠. 그런데 요 뒤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얘가 나왔네요. 얘도 묘지입니까? 이거 뭐라고 했는데요? 이거 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걸 다 묘지라고 한다.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묘지가 될 수 없는 게 하나 끼어 있잖아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해 줘야 되는데 묘지 공원 안에 있는 이제 그 묘지 관리
사무소 부지. 요거는 대로 해 주어야 한다. 자, 이 지문을 무시한 겁니다. 정답. 자, 생략할게요. 나머지는 철도용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그 양어장이 육상에 있으니까 맞겠네요. 34번. 34번.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지목이요. 지목이 한 테마에서 두 문제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 자, 34번. 한 3문제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목의 구분과 표기 방법, 설정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리는 걸 찾아라. 틀리는 거. 1번에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 첫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잠깐만 볼게요. 56페이지에 가면은 그 지적도가 보입니다. 우리 그 오전 이론 강의에서도 오늘 잠깐 봤습니다. 저 지적도, 저 시골 지적도하고 대도시 지역의 지적도가 있는데 그 지적도 안에 한 필지 한 필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적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번과 지목. 그런데 그 지목은 정식 명칭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글자로 된 부호를 적고 있는 거 보이죠? 왜 그런가요? 거기 공간이 좁잖아요. 그 지적도라는 좁은 공간에 필지별 지목을 적어야 되는데 정식 명칭, 목장용지, 과수원, 학교용지, 공장용지 이렇게 적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지적도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 한 글자로 된 부호를 적는 겁니다.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 이런 식으로요. 하천은 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평범하죠? 자, 2번에 자, 2번은 광천지 설명하는데 괜찮나요? 자, 광천지. 자, 광천지를 똑바로 설명하려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됩니까? 용출이에요, 용출. 여기 없잖아요. 용출이 들어와야 되는데 용출이 없습니다. 2번 X. 정답.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생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이런 애들은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주도적으로 정답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100번째 필지의 지목은 전 이런 거지. 한 필지마다 두 개의 지목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그냥 읽어 나가셔도 된다. 35번에 옳은 것은 자, 1번은 뭡니까? 수도용지를 설명하는데 물 숫자가 가득하네요.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물 숫자가 가득하면은 수도용지다. 아주 완벽하죠. 손색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 문제가요. 어떤 문제냐면은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고 1번 지문은 아주 평범하죠. 아주 평범해서 물 숫자가 가득하구나. 수도용지다. 그죠?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1번에서 정답을 못 찾으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좀 어렵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을 정답으로 배치하고 그 정답이 되는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은 뭐겠습니까?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가 아니고요. 이런 지목 없습니다. 이거 공장용지로 해줘야죠. 자, 2번 지문은 어렵지 않네요. 자, 공장, 자, 할게요. 자,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요 토지요. 요 토지는 공장 용지로 한다. 2번이 틀렸다는 거는 금방 눈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2번 X. 그 다음에 3번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그 토지하고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자, 3번 지문은요. 유지를 설명하는데 뭐가 거슬립니까? 유지.
전과 답은 식물을 재배하는 땅이고요. 전과 답은 식물을 그 재배하는 땅이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유지 있죠? 유지는 식물이 자생을 하는 땅이잖아요. 자생을 하는 땅. 그래서 연왕골 등을 재배한다. 이거 거슬리는 겁니다.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유지의 그 가장 중요한 정의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이 편이 빠진 겁니다, 사실은. 자, 3번쯤 왜 틀린지 아시겠죠?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다. 이래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이 개념을 빼먹었을 뿐더러 이 자생을 재배로 또 바꾸기도 하고 해서 이 뒷부분, 이 두 번째 줄이 아주 불명료하고 틀리는 지문이 된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입니다. 얘 틀렸다고 봐야죠. 자, 왜 틀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해보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뭔데요? 전이죠. 그런데 이 4번 지문 좀 자질구레하게 틀린 게 뭐냐면은 큰 틀에서 맞는 지문인 줄 알았더니 자질구레하게,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과수류를 포함한다 이러고 있죠. 자, 과수류. 자, 과수류를 재배하는 땅은 뭔가요? 자, 우리 이거 공부했나요? 보십시오. 호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과수류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는 토지는 과손이잖아요. 자, 과손입니다. 그죠? 과손이고요. 그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해야 되고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순으로 해야 되고, 아무튼 과수류가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는 토지는 전이 아니고 과손인데, 그렇다면은 이 4번 지문에서 괄호 열고 과수류 포함 괄호 닫고 이러면 안 되죠. 과수류를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과수류를 재배하는 땅은 전이 아니고 과손이거든요. 왜 틀린지 아시겠죠? 이 문제를 풀 때 4번에 내려가서 여기서 고민하는 분은 끝난 겁니다. 이 평범한 1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번은 밑으로 못으로 내려가는데요. 1번 정답으로 해놔야지.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이제 틀린 부분을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학교,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자, 학교 안에 있는 사적지, 공원 안에 있는 사적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는 사적지로 할 수 없다. 이 지문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5번 지문도 틀렸고요. 자, 4번 지문도 틀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정답이 1번인데 이 정답이 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 정답이 이 1번 지문이 저 5번에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확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2, 3, 4, 5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지문들이 비교적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난이도 높은 지문을 먼저 배치해 놓고 평범하지만은 정답되는 지문을 맨 밑에다가 배치하면은 정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출제자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평범한 지문 정답을 1번 맨 꼭대기에다 배치해 놨기 때문에 비교적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걸로요. 그냥 비교적 수월한 문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문제 남았습니다. 한 문제. 36번. 자, 옳은 것을 찾아라 합니다. 옳은 거. 1번에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 요 공원은 공원이죠. 채용지가 뭡니까? 그래서 1번 틀렸죠. 공원은 공원입니다. 공원. 그래서 뭐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 뭐 어린이 공원, 주제 공원, 미술 공원, 체육 공원 뭐 그런 거 다 공원이죠.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또 광천지 설명하는데 용출이 또 빠졌잖아요. 용출이.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러면 정답은 지목은 결정되는 겁니다. 답이요. 그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답이다. 아무 문제 없죠. 정답. 그 4번에 그 양어장은 해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양어장은 육상에 있어야 됩니다. 육상.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자연적 수로인데 소규모죠. 자연적 수로인데 소규모면은 그건 하천이 아니고 뭡니까? 국어죠. 국어. 만약에 그냥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하면은 그건 하천이죠. 근데 규모가 작다는 말을 뒤에 붙여주죠. 그럼 국어가 된다. 그래서 요거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 있다. 우리의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요.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제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공부하는 논점, 이 지목에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 어느 난이도까지 공부하고 연습해야 되는지 그 기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지목 관련 이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지목도 요 문제가 요 정도 이제 다뤄졌는데 충분한 겁니다. 자, 이 이상 더 추가될 어떤 문제도 없다. 이렇게 보시고 기출문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거 1시간 더 할게요. 이제 경계하고 면접까지가 우리 이론반에서 진행되었거든요. 네, 쉬었다 할게요.